네, 민주당이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했죠. 그에 이어서 어제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 공개했고요. 오늘부터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노정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박 2일이었죠. 운영이 국감이 토요일 새벽까지 계속됐는데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박 2일까지는 아니고 새벽 한 3시쯤에 끝났습니다. 1박이 아니라 무박 2일쯤 되겠네요. 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평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제 눈에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뭐 법적 다툼까지야 뭐 당연히 그러리라라고 짐작하셨을 텐데 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한 입장 표명이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 속칭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혹시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제가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범죄자가 범죄 현장을 들켰을 때 그 현장에서 잡혀도 난 안 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그 육성의 편집 가능성, 짜깁기 가능성을 제기를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녹취를 공개할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녹음된 것인지를 밝혔고 네. 그리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보자 음성을 제거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조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외부의 모 연구소의 분석 결과라고 하면서 편집 조작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 연구소가 과연 실질적인 연구 분석을 하는 단체인지도 의문스럽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조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 제보자 음성 제거된 거 말고 통으로 들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뭘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어제 창원지검 출석해서 조사받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청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혜경 씨가 거의 몸통인 것처럼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의 녹취도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조언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예. 뭔가 좀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이 상황을 강혜경 씨에게 떠넘기면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강혜경 씨께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 내셨습니다. 이미 녹취로 다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임기응변으로 이 상황 모면 안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제게 물어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밤에 그 추가로 공개한 녹취가 있어요.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에서 잠깐 들려드린 다음에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그리고 김건희 사무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뭐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요 녹취를 공개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던 겁니까? 그건 MBC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요? MBC에서 먼저 보도가 나가서 네. 급히 그 해당 부분 공개하게 됐고요. 네.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에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분석된 것만으로 보더라도 명태균 씨는 수시로 대통령과 통화함을 과시하는데 네.
과시 자랑이 맞긴 하지만 실체가 있는 과시 자랑이에요. 명태균 씨의 그 뭐라고 할까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면 다 들어맞아요. 그 대통령과의 통화도 하지 않고 했다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그 보면 원래 전화가 세 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라고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 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점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의원님은? 이 대목은? 그냥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네. 혹시라도 수사가 개시가 됐을 때 네. 물론 이제 보관 기한의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 통신 내역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비밀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명의자를 찾아가면서 비밀 전화를 추적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 전화가 어떤 명의로 돼 있는지 그 전화의 상대방은 그 명의가 혹시 김건희로 돼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요. 서로 알고 통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몰라서 지금 그 말씀까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좀 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녹취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자신의 페북에 올린 걸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딱 요 내용이었는데 일단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체가 민주당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좀 주목돼요. 예. 명태균 씨에게는 있다는 얘기인지 명태균 씨는 그동안에 대통령 육성은 2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추가로 더 있을 가능성, 그것이 꼭 육성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부부와의 그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그것이 사적 대화를 넘어서 공적 대화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어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육성을 입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세상에 자기가 아는 한 세상에 더 존재하는 건 없다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국민을 향해서 사기친 적 없고요. 저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리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 그 녹취 형태의 제보들이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3분의 1 정도밖에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주말 사이에도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율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주말에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하는데 그냥 듣는 것이 분석이 아니라 듣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그다음에 뭐 인물 명의라든가 상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녹음된 시점하고 다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만한 대화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여기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네. 민주당의 녹취 입수 경로를 내가 아는데 민주당한테 녹취를 제공한 사람은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 제공이 안 됐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저런 어떤 표현을 쓴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게 맞다면 이 제보 경로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신 거는 뭐 당연한데요. 네. 지금 제보자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우리 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적인 면이기도 하고 제보자께서 매우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네, 물론 이건 해석이니까. 네. 예. 네. 문맥을 그리고, 갖고 해석을 한 거고요. 예.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 알고 싶겠죠. 그래서 알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 본인이 추정하는 사람을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저 누구를 글이 찍었는데 아니다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후보군에서 한 명 한 명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특정하려고 노력할 텐데 어떤 힌트도 못 얻을 겁니다. 민주당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이 그 표현이 민주당 떠먹이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그리고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다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0부작 드라마도 아닌데 민주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흥행 정쟁 게임을 하고 있다. 입수한 게 있으면 빨리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뭐 국민의힘의 답답함은 이해가 됩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 되는 분이 그 지금 민주당에 들어오고 있는 그 녹취 파일의 형태가 이게 뭐 통으로 하나가 다 들어와서 그거를 저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뉘어져 있는 그날의 대화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 안 하고 내놓습니까? 그게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분짜리 녹취가 들어와도 그거 다 따져서 이해되고 이게 맞다라고 판단할 때 내놓는 거죠. 답답하시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대답도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녹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활동 방점을 어디에 찍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제가 그 단에 소속되지 않아서 뭐 제가 원론적인 거 말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정리해내는 작업이 기초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리하는 작업이.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확보되는 자료들을 거기에 이제 매칭시켜서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보는 작업이 2단계 작업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거는 바로 세상에 내놔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은 또 세상에 내놓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가 보도했던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막 화내는 대화 있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한겨레 21과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미래항공연구소 서울지부를 확장을 해서 언론사 발주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그 맡아서 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수익화를 강구를 했는데 오히려 명태균 씨는 비선 여의도 연구원 구상을 했다. 그래서 의견차가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된 혹시 좀 요것들을 좀 방증할 수 있는 녹취나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그 소리치는 그 녹취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소리치는 녹취가 공개됐을 때 어떻게 명태균 씨 직함을 안 갖고 있는 분이 5선 국회의원에게 저럴 수 있을까? 이제 이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갔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뭐 청와대로부터 ARS 조사하는 거 받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영선 의원을 향해서 당신은 뭐 언론사 끼고 여론조사에서 저거 돈 벌고 안전하게 돈 벌고 뭐 이런 걸 원하겠지만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2차례 전화 받았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저는 일단은 궁금했고 파악을 해보고 또 강혜경 씨 국감에서도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이미 명태균 씨가 용산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그 조사와 관련된 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매우 자신감 있게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사의 명칭도 그 강희경 씨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치, 사회, 정기조사라고 합니다. 정치, 사회, 정기조사. 근데 제가 이제 국정감사 하면서 그 대통령실의 예산 항목들을 쭉 검토를 해봤더니 정치, 외교, 정기 지표 조사가 있고요. 또 경제, 사회,
정기 지표 조사가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제 자료를 공개하니까 그때서야 인정을 했는데 이런 조사들의 각 건마다 수억 원씩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1년의 예산이 한 20억 정도예요. 내년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따오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표되는 조사가 아니에요. 용산에서 그냥 참고하는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이제 뭐 비선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한겨레가 명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명명을 참 잘했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강혜경 씨가 그 명칭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네. 아직 그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그 사업을 아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계세요. 예, 그래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 뭐 조언을 한 정도, 최소한 조언을 한 정도의 역할은 하신 분이 있다. 아, 사업 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조언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조언을 했다라는 걸까요? 명태균 씨한테 조언을. 명태균 씨한테 직접 조언을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제가 당은 특정하기 어렵고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일부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분을 통해서도 예. 좀 의미 있는 증언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 그런 조언을 했다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네. 명태균 씨가 추진했던 그 사업이 어떤 뭐 인연에 의해서 사업이 만들어지면은 그거 옳은 건 아니잖아, 인맥 때문에. 네. 그런데 대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용산에서는 나름대로 신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을 줬다면 그 대가성을 따져볼지언정 네. 그 사업 자체는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어서 네네. 충분히 조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분의 그 조언했던 분의 증언이 지금 나오면 그 당시 용산과 명태균 씨가 어떤 사업을 구상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사업 구상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선에서 이야기되다가 끝난 건지 아니면 용산의 실무자가 지정돼서 실무 논의까지 진척이 됐었던 건지 혹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그건 확인은 못했고요. 네. 명태균 씨 스스로 대통령실에서 2번이나 전화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건 매우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한 얘기여서 네. 뭐 누구에게 자랑스레 뭐 너스레를 떨거나 이런 거하고 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건 사실로 봐야 될 정도로 저는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용산에서는 그쪽을 바란다. 그리고 바랄 법해요. 왜냐하면 그 대선 때 그 면밀 조사를 대선 전날까지 9일 연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샘플 하나하나가 3,000에서 6,000이에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보다 2배, 3배의 규모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냥 판세를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일일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거기서 신뢰를 얻어서 네.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그 일을 주려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통령의 여론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명태균 씨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6월 중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네네. 그 조금 전에 사업 관련해서 조언을 했다는 현역 의원님이 네.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댓글창에서는 혹시 이준석 의원이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건 다 확인해 드리기 어려워요.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지 네네. 제가 아는 정보를 쥐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안달나게 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왜 안 됐는지 안 된 혹시, 것으로 압니다. 예, 경위는 혹시 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그 시점을 저는 봅니다. 저는 그때
그 명태균 씨는 예. 6월까지만 해도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거나 세력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고, 예. 그러니까 비선 세력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네. 거슬러 올라가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밀접하게 일을 해왔고, 네. 여러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준석 대표도 언급이 되고, 예.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아시다시피 7월 초에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 구도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윤핵관은 대선 때부터 명태균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견제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자맹했던 적도 있고, 예. 결국 이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대선을 치르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명태균 씨의 어떤 존재감이 급상승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6월 1일에 치러진 공천까지는 명태균 씨가 라인을 살려놓고 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는 많이 구도가 바뀌었다. 뭐 조금 더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윤핵관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러면 이 흐름 내지 이 구상이 꺾인 이 터닝 포인트가 이준석 징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예. 그런 상황에서도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로 네. 제가 볼 때는 개인 플레이, 개인적인 영향력은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창원 산단도 그렇고 아직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에서 명태균 씨가 그 당시 중요한 이슈였던 부분에서 실제로 개입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